네, 스윙스 형님이 또다시 한 방 맞았습니다. 이번엔 다소 뜬금없을 수도 있는 빅나티 형님한테 디스를 당했는데 과연 둘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힙합 팬들의 빅나티 민심 변천사를 짧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짤막하게 요약하고 갈게요. 일단 빅나티가 전설의 쇼미팔 나오고서 완전 개떡상하고 하이어뮤직에 합류할 때까지만 해도 여론은 꽤나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면 하이어컴필에서 랩이든 보컬이든 같은 소속 레이블 형님들한테 실력적으로 밀려나지도 않고 어떤 비트를 소화던 간에 본인 역할을 잘 수행해내면서 신의 새로운 귀재로서 좋은 임팩트를 남겼으니까요. 나아가 2년 뒤에 발표한 첫 번째 앨범 단위 작업물은 빅나티가 추구하는 음악적 때깔이나 솔로로서의 역량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던 지표였고요. 근데 이후 빅나티의 행보나 디스코그래피를 봤을 때 힙합 팬들은 과연 이 사람을 래퍼나 힙합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빅나티가 랩이란 도구를 통해 언어를 전달하는 연주법을 택하곤 있었지만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힙합보다 팝에 가까워진 그가 힙합에 슬며시 발을 걸치고 있단 게 마음에 걸렸으니 말이죠. 왜 본토에서도 포스트 말론이 한창 때 비슷한 이유로 욕바지 된 것처럼요. 근데 22시즌에 빅나티는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힙합 팬들의 소리에 답을 합니다. 본인은 더 이상 힙합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끝낸 상태거든요. 더 이상은 제 음악에 힙합이니 아니니 아무리 싸우셔도 저는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힙합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둘 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힙합과 힙합이 아닌 것을 둘 다 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제 욕심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 본인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빅나티는 자신이 더 이상 힙합이 아니라 밝힌과 동시에 단순히 장르 음악을 넘어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과 장르 표기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고작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의 뮤지션의 인터뷰 내용이라고는 상당한 근본적 태도와 이상적인 가치관을 함의하고 있었기에 그간 빅나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던 힙합 팬들은 이 기회로 그를 달리 보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어요. 그 이후로 양측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중 불과 1년 만에 다시 한번 서로 간의 믿음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작년 스윙스를 향한 무차별적인 적용 릴레이가 이어지던 와중 그에 합세한 빅나티의 스토리 한 장에 담긴 캡션이 힙합 팬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캡션은 바로 이 인더스트리 노우스였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싶겠지만은 앞서 본인 입으로 힙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쪽 구성원인 것처럼 발언을 하니까 힙합 팬들은 스윙스 CK와의 비프는 논외로 하고 빅나티에게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특히 스윙스가 후에 맛디스곡을 발표하면서 자신에게 둘러싸였던 의혹을 어느 정도 해명했기에 그 같은 말을 남긴 빅나티는 더욱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도 나중 가서 언더래퍼들 작업물 샤라웃이나 오도마의 크라우드 펀딩에 큰 거 한 장을 투척하면서 앞서 받은 미움을 말끔히 청산하긴 했지만요. 네, 그리고 빅나티는 키드밀리와 함께 발표한 합작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통해 자신이 왜 그때 스윙스를 저격하면서 인더스트리 노우스란 캡션을 달았는지 그 이유를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들어봐서 네 좋댔다던 앨범 진짜 좋댔더라 괜찮아 어깨 힘 딱 주고 잘났어 원히 원더라면 왜내 웹문은 투도 빅나티가 스윙스한테 빡친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스윙스가 본인한테 원히트 원더라 해서요. 참고로 원히트 원더는 대중음악에서 한 싱글이나 앨범만 거하게 터뜨린 다음 이후에 커리어가 하향세로 꺾이는 뮤지션을 말하는데 아마 빅나티의 최근 음원 성적이 고점을 찍은 22시즌보다 저조하다 보니 스윙스는 그 점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같은 발언을 한 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형님이 신보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보를 가져가는 뮤지션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 유추해볼 수 있겠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기도 하니까요. 또 자신의 친한 형이었던 사니한테도 그랬고요. 형 둘 다 하는 사람으로 해. 아니다 형 생각하니까 하나만 하고 있잖아. 10곡 중 한 곡만 힙합이고 9곡은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런 장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에이 형 참. 영상 편집 끝. 사랑해요. 잘 지내. 근데 어쨌거나 빅나티는 바로 아래 라인에다가 내가 원히트 온다면 내가 몰고 댕기는 차가 어떻게 투도하겠냐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니까 내가 히트친 노래가 몇 갠데 감히 원히트 원다라고 내려쳐? 열받네 한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아니 해도 돼 니 떠나는 주저 동생들 앞에선 센 척 뒤돌아선 또 투덜투덜 여기서 빅나티는 동생들 앞에선 센 척, 뒤돌아선 또 투덜투덜이라며 스윙스의 인간상을 전면적으로 까버려요. 덧붙여서 본인한테 그런 말을 꺼낸 것부터가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욱하는 모습도 괜찮고 어떤 면에선 이해도 된다 하죠. 빅나티가 보기에 스윙스는 자신보다 적은 개인 히트곡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커리어 전체를 훼손당한 듯한 그의 입장에선 이런 강한 워딩 처리를 한 게 그리 놀라운 만한 일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 난내 떠는 술조정 힙합이 아니란 말에 추천 내 입에서 그래서 내 부정 근데 짚고 넘어갈까 넘어가지 인더스트리 노스란 말에 추천 빅나틴 본인 입에서 힙합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그런 쿠사를 먹인 건 힙합과 별개로 개인적 감정에 얽힌 사안이란 점을 말미암아 인스타에다가 인더스트리 노스라 쓰게 된 배경을 밝혔어요. 그니까 스윙스가 술 마시고 주정 부린 그날에 대한 디스, 그걸 인더스트리 노스라 함축해서 표현한 거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원히트 원더라는 거 그냥 웬만해선 농담처럼 넘길 수 있는데 그때 스윙스가 빅나티로 하여금 이런 벌스를 쓰게 할 만큼 당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스펙은 머리가 네 맘에 나 오늘 말 잘 못해 내 스펙은 어린 나이 다치어서 나니 한참 선배 이 마지막 라인 하나로 빅나티가 스윙스에게 악감정을 가진 그 경위가 더욱 분명해졌죠. 당신은 나보다 대중음악 내에서 지위가 낮으니 내가 나이는 어릴지어도 커리어로는 당신보다 한참 선배다. 이렇게 역으로 스윙스의 커리어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걸 보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같은 표현은 빅나티가 힙합의 범주 외에 있다고 밑밥을 싹 깔아놔가지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갖춰질 수 있었다 봐요. 힙합씬 내에 속한 빅나티가 저런 라인을 적었더라면 저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씬 내에서 스윙스의 입지가 크게 추락했다 해도 그의 전체 커리어 분명 역대 탑클래스인 건 맞으니까요. 근데 빅나티가 본인은 힙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갔으니 같은 대중음악가 신분으로 커리어를 맞비교해보면 차트 성적에 한해서는 아예 수긍되지 않는 발언은 아닙니다. 빅나티도 차트 좀 씹어 먹어봤으니까요. 형들과의 마지막 건배 내 존경이 따윈 내 수명 지들의 싸는 한 주겁 전직 프로엘리트의 무덤 이들도 부디 잘 갖고 왜 형들은 막이니 담보 You gotta go pay it down 네, 여기서 빌린 돈이라 함은 부동산 매입과 사업 확장과 콘서트 유치 비용 같은 것들이 집약된 걸 의미할 텐데요. 근데 뭐 사실 사업이나 부동산 매입하는데 대출 끼는 건 딱히 이상할 것도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빅나티의 투정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다음 라인입니다. 여기서 빅나티 형들 음악이 네 담보란 구절을 적었는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음악을 담보라 칭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수속 아티스트들의 저작 권료를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대출을 받은 건지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저로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가 사실이라면 후에 논란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타인의 저작물로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겠지만서도 이게 분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받을 만한 일이니까요. 물론 이거에 있어서는 아직 뭐 하나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한 줄에 담긴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중립적인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의 이적 말고 일체 돌아온 내게 말보 네, 이렇게 빅나티의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또 긴 러닝타임을 보인 디스가 마무리되는데요. 근데 이번 디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형태로 갈렸습니다. 먼저 스윙스는 디스로 흥한 자 디스로 망한다 라는 평이 가장 많았어요. 스윙스는 실력 없으면 이 바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신인 시절부터 외쳐오고 또 본인은 증명의 증명을 거듭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데 현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현재의 자신에게 향하고 있으니 스윙스가 다음 작업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역시 자신이 깠던 래퍼들처럼 신을 떠야 한다는 논지죠. 그리고 빅나티는 앨범 내에서 랩 실력이 미흡하단 게 비판의 주된 이유였어요. 특히 앨범 전 트랙을 함께한 키드밀리보다 실력이 현저하게 뒤처졌기에 그 점이 더 부각됐다 하고요. 뭐 저도 앨범 발매 후 몇 시간 뒤에 들어봤는데 첫 번째 곡의 라인 배치는 많이 실망스러웠고 짙은 동화 반복과 진부하게 느껴지는 가사 그리고 알맹이보다 보여지는 멋에 힘을 준 랩도 아쉬웠습니다. 근데 랩이 아닌 보컬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는 기대한 것만큼의 기량이 나왔어요. 빅나티의 유니크한 음색과 고음에서 갈겨버리는 기교는 우리가 알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죠. 또 이런 재치 있는 가사도 한두 번씩 나왔고요. 한편 불편한 둘 사이에 끼게 된 키드밀리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에겐 다음과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을 디스하는 트랙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가 있냐면서 말이죠. 거기다 키드밀린 지미 페이지가 인스타에 올린 나는 중립이다란 문구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인스타에 포스팅했는데 이에 있어서도 쓴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디스를 날린 래퍼랑 작업해놓고 앨범 발매 후에 나는 중립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또 키드밀린 해당 포스트를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내려가지고 팬들은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뭐하는 건가 싶었죠. 여기에 두고 AP알케미 소속 전 프로듀서는 키드밀리를 저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미 페이지야 이제 AP 소속 사람이 아니지만 키드밀리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스윙스와 함께했는데 둘은 같은 중립을 선언했더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힙합 팬들을 헷갈리게 하는 키드밀리의 행동과 별개로 랩으론 절대 깔 수 없단 게 중론이었어요. 작업물로 보나 현폼으로 보나 이 형님은 지금 국힙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인물이니까요. 뭐 이제 마무리로 나티밀리 합작 앨범의 감상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이번 그들의 앨범은 세련된 사운드와 균형 잡힌 프로덕션, 키드밀리의 수준급 퍼포먼스, 그리고 빅나티의 스윙스 디스 정도를 주안점 삼아 들으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빅나티 피셜 후속작도 나온다고 하니 추후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레스는 미쳤습니다.